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한 번씩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강의를 준비했어요. 반도체 많이들 예전부터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전부터 반도체 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세분화되어 있고 좀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동안 좀 약간 어떻게 언제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침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오늘 제가 날개주를 가져 나왔어요. 날개주랑 잠금주랑 종목을 2개 가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반갑죠? 네. 날개주가 뭐냐면 날개처럼 훨훨 날아가라고 빨리 날아가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타라고 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라 이런 종목이에요. 빨리 날아가라 이런 종목. 네, 그래서 오늘 날개주 드디어 가져왔으니까 저는 이제 또 급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날개주.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많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이거 오픈을 좀 늦게 해서 하지만 또 준비된 건 해야 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녹화 버튼 누르고 반도체 강의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서 수익을 향하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언팩 행사 관련해서 잠깐 강의를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를 가져왔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반도체를 가져 나온 이유는 그 하반기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게 있죠. 여기다가 적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 다들 보셨나요? 133조 원을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냐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 네, 여기에다가 비메모리 장비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최근에 7월 달에 네, 비메모리 맞아요. 비메모리에 반도체 투자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아직까지 선반영이 좀 됐는데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 게 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인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인텔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을 대신해서 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늘도 올랐죠.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게 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반도체는 아닙니다.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과 비롯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비메모리부터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거냐면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장 기능이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 기능이 없어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메모리 그냥 쉽죠. 기억이니까 기억을 저장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이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 다들 아는 것처럼 D램과 낸드가 있습니다. NAND 낸드가 있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러요.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드릴 텐데 우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저장 기능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설계 업체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계 업체가 양산을 하고 있고 이걸 메모리 시장을 상승시키려면 발전시키려면 자본력이랑 기술력이 필요한데 대표적 예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얘네들은 저장 기능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저장 기능이 없는 만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공급에 있어서 특장점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데, 비메모리는 수요가 있을 때만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른데, 대표적인 회사로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인텔이 있어요. 인텔, 퀄컴, 우리들 다들 아시는 외국 기업이죠. 자,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컴퓨터의 CPU라고 보면 돼요. 네, CPU. 연산이 빠르다. 네, CPU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5G 활성화에도 점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비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들 AI 기술도 지금 발달하고 있고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 있었는데, 그것처럼 4차 산업의 혁명은 4차 산업이 시작되는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은 이해 한 번씩 올려주세요. 이해 완료 한 번씩 올려주실게요. 자, 방송이 끊겨서 이제 접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자, 이해 완료. 좋아요. 자, 이해 완료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네. 이제 이해할 듯. 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메모리랑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그쵸? CPU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비메모리 전부 다 지금 비메모리 올려주신데, 맞아요. 이게 점유율을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를 둘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삼전이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둘 다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으로만 하고 있어요. 메모리 쪽으로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안 올라가고 지금 삼전만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메모리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산업에 있어서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계를 한번 살펴보면 185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47조 원이에요. 347조 원. 자, 이것만 봐도 비메모리 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인텔과 퀄컴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각입니다. 네. 1조만 저도 티 안 나겠네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가 따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비메모리 시장을 공략을 해야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대단한 회사예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장기적으로 비메모리를 전 세계 우리가 1위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내세운 거예요. 네, 삼전이 지금은 메모리 시장에서 잘 나가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퀄컴과 인텔 자리를 뺏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움직이는 게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거다, 순환매가 단지 나와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 구조. 자, 이게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게 다르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복잡해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인텔 3전 TSMC 외워주셨는데 잘했어요. 그거 잘한 건 맞는데, 이게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나뉘는 게 많은데 그 사업 부분마다 또 잘 나가는 게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업 구조를 설명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IDM이라고 있어요. IDM. IDM이 뭐냐면, 이거는 한번 들어주세요. IDM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IDM이 일단 비메모리 사업구조에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합반도체 업계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제 그림을 통해서 그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림판을 꺼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장하백 다시 한번 등장해 보겠습니다. 네. 장하백 맞아요. 장하백 다시 한번 등장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메모리 사업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먼저 IDM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 부문이 3개가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어요. 첫 번째 사업 부문, 두 번째 사업 부문, 세 번째 사업 부문. 이렇게 나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사업 부문이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파운드리 나 뭔지 알아요. 1번. 나 뭔지 모르겠어. 2번. 한 번씩 올려주세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많이는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뭔지 알아요. 2번이 한 사이트에 2번이 도배가 됐어요. 뭐예요? 좋아요. 파운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파운드리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여기 적어드릴게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공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위탁 생산. 그러니까 생산 파트가 파운드리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생산은 파운드리다. 먹는 거예요? 식품인가요?는 뭐예요? 네. 생산을 맡고 있어요. 반도체 생산을 맡고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파운드리가 생산인데, 이거 우리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파운드리 이꼴 생산. 이렇게 외워두실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추천주 가져왔어요. 제가 막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빨리 수익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2개 가져왔어요. 제가.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네. 몸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생산.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그림판은 좀 무린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네요. 네. 일단 파운드리까지만 적고 생산은 여기 메모장에 적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제가 좀 느리네요. 네. 키보드는 빠른데 손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신 거 맞아요. 팹리스. 파운드리 팹리스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용어인데,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설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설계 이렇게만 외워주실게요. 팹리스는 설계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먼저 하겠죠. 생산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생산하고 설계하고 파운드리 팹리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팹이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자면 알파벳이 FAB, L이 SS예요. 그래서 팹리스라고 하면은 이 팹이라는 영어가 원래 뜻하는 게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라는 의미거든요. 팹이. 네. 이게 팹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예요. 웨이퍼 동그랗게 생긴 거 있거든요. 네. 팹이랑 팹리스랑 다른 건가요? 네. 팹리스가 영어로 따졌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팹리스, 이게 팹리스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거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의미. 이거를 끊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팹이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팹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맞아요. 동그라미. 반도체 뉴스 나올 때 동그란 거. 맞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주식 전문가는 정말 다방면으로 지식을 갖추어야 또 선생님처럼 전달, 교수법 등등 카리스마 등 대단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 펩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라고 보면 되고, 펩 리스가 막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펩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주요 펩리스 업체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있고요, AMD 이렇게 등이 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체가 그 대만에 알고 계시는 TSMC가 있어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삼전이 파운드리를 잘해요. 네, 생산을 잘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것도 팁으로 또 알려드리면 설계가 삼전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을 잘하고 있죠. 이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해요.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해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전이 강하다. TSMC랑. 그리고 설계는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설계. 전체적으로 딱 다 따져봐야 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또 외국 기업들 퀄컴, 엔비디아가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펩리스랑 파운드리를 살펴봤는데 남은 한계가 더 있습니다. 남은 한계가 더 있어요. 어떤 걸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뭔가 허전한데 하는 게 있나요? 칩리스 있네요. 우선 칩리스는 여기 중간 과정에 있는 거고, 칩리스가 맞네. 이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오사트. 오사트 들어보셨나요? 오사트? 네, 오사트가 뭐냐면은 반도체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일이요. 조립과 검사. 그렇죠. 패키징. 아, 이해가 2번인 줄 알았어요. 패키징. 맞아요. 패키징이 오사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패키징 테스트. 맞아요. 패키징 테스트 정답 나왔네. 이게 패키징이랑 테스트. 이거를 바로 오사트라고 해요. 이거를 전문 용어라서 오사트는 많이 모르고 계실 텐데, 이건 그냥 알아두면 좋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패키징이랑 테스트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 IDM이라고 하고, 이 IDM이 이런 반도체 전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이 IDM 안에 또 플러스로 인텔이랑 삼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이랑 삼전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어려워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네요. 약간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조립이 패키징이다. 여기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진짜 쉽게, 이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계가 생산이 파운드리. 근데 설계부터 먼저 시작해요. 이건 순서가 틀렸네요. 설계부터. 안에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있는데 설계를 먼저 하고 생산에 들어가겠죠? 설계가 펩리스다. 그리고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다. 그리고 조립을 하겠죠. 조립을 하는 게 패키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겠죠. 이게 잘 만들어졌는가 검사를 하겠죠. 이게 바로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조립과 검사를 합친 게 바로 오사트라고 보면 됩니다. 오사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오사트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오사트. 그래서 이렇게 설계는 펩리스다, 생산은 파운드리다, 조립은 패키징이다, 검사는 당연히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까지 이렇게 이 정도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오사트 올려주는데, 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이게 패키징 업체입니다면 조립하는 업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패키징 업체가 좀 후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테스트 쪽에 마무리를 해서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가 있고, 또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칩 생산만 하는 게, 위탁받아서 칩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 업체라고 했죠. 그리고 가공된 웨이퍼, 아까 말했던 올려주셨는데 반도체 동그라미, 이 웨이퍼를 조립하거나 패키징 또는 이렇게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 과정들을 하는 게 반도체인데, 네, 전공정, 후공정 들어보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까지 나갈게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렇게 나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기술력이고 뭐를 잘해야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중요한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기술을 두고 우리가 경쟁을 할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진짜 칭찬을 드릴게요. 어떤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지 알고 있는 분 있을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뉴스를 자세히 봤다면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땡땡땡땡이라는 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한글로 네 글자. 네, 나노 공정이라는 기술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죠? 봤죠? 어제 인텔과 엔비디아 기사 봤는데 7나노, 네, 현재 7나노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6나노도 있고 5나노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업들이 이 나노 공정을 두고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노 공정이, 나노잖아요. 나노. 다 쪼갰다라는 말이죠.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열심히 만들던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잘 나가는 기업들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어제까지 또 설명드렸던 1위가 인텔이고 2위가 TSMC고 3위가 삼성전자. 가 되겠습니다. 삼전이 2위고 TSMC가 3위인데 이게 박빙이에요. 진짜 계속 박빙이에요. TSMC랑 삼성전자는. 근데 인텔이 아직까지는 1위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7나노를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죠. 7나노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북 쪽으로도 만들고 있는데, 노트북 쪽으로도 뭐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인텔이 원래라면 1인데 살짝 뒤처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게 또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 생산을 딱 못 시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노트북 쪽에 다시 또 중점적으로 두면서 일이 많고 바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회사에게 좀 맡겨야겠다, 그게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번에 넘기게 된 거거든요. 그 예로 이제 TSMC나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된 거고, 현재 위탁을 맡긴다면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그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협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58조 원인가 주가가 하루 만에 올라간 걸로 알거든요. 굉장히 이게 58조 원이 주가 올라간 건 말이 안 되고, 58조 원만큼 그 TSMC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7나노 공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어렵고도 대단한 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 삼성전자랑 엮여져 있는 관련주들이 수혜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입장에서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수혜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노 공정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아니 삼성전자랑 그래서 연관된 기업이 무엇이오 맞죠? 궁금하죠? 네. 공정전화 못해서 연기. 네, 그래서 연기가 됐어요. 맞아요, 연기됐어요. 네, 그래서 연관된 기업을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테스트 기업입니다. 테스트 검사를 하는 기업이죠. 바로 나오네요. 테스나
테스나 많이 알고 계시네요. 테스나. 제가 증시 팩트 체크에서도 종종 언급했던 기업인데 이 메모장을 좀 그림판을 이제 끄고 시작할게요. 테스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 테스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테스나가 뭐 하는 기업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테스나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클릭을 하잖아요? 네, 핸드폰 많이 클릭하죠? 그럴 때 지문인식을 많이 하죠. 지문인식 하면서 잠금 해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휴대폰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계속 수혜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얘네가 하고 있는 일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거 이미지 센서 CIS 맞아요. 정답 CIS 이거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게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스나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얘네가 담당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이 테스나가 되겠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메모리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요 제품의 성장세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매출이 계속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3분기부터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전망이에요. 실적 개선된다고 하면은 기대감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또 여기다 또 플러스 중국에게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동안 이 후공정 생산 라인이.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꾸준히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나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밸류체인, 이 밸류체인 라인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고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테스나가 하고 있는 업들은 이런 게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제가 증시 팩트 체크에서 종종 말했던 종목인데 그때까지 이게 어중간하게 안 가네요, 답답하네요 했는데 드디어 급등이 나오면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 7월 달까지만 해도 6만 원대였는데 바로 이렇게 6만 후반 원대 가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은 눌렸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나는 가져 나온 종목이 아니에요. 걱정 노노. 네. 그래서 월봉 봤을 때도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봉도 마찬가지고 구름대 진작 뚫어주고 전고점 돌파해주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전망이 좋으니까 저는 지금 가격보다 멀리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봤을 때는. 네. 너무 비싸긴 함. 네. 그래서 테스나라는 기업이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친절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서 당황스럽네. 네. 두 번째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업은, 자, 이 기업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지난주에 가져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SA 맞아요. SFA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보면은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드렸죠. 제가 이날 드렸어요. 이날 7월 21일 날. 그 이후로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타이밍이 딱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 좋았어요. 더 저점에서 드리면 좋았겠지만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었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 얘네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거기다가 그 액정 표시 장치가 있어요. 액정 표시 장치.
그거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기업이다.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후공정 분야의 테스트 제품을 역시나 테스트 제품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FA 반도체 테스트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중국 또 나오죠.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쪽으로 공정장비를 수주를 했거든요. 공정장비 수주 완료. 그래서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자동차 물류장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류장비 수주가 늘고 있어서 실적 역시도 예상이 된다.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SFA 반도체까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네페스예요. 네페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말들이 많았고, 이 네페스랑 테스나 위주로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페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패키징 하는 기업. 패키징. 아까 말씀드렸죠? 패키징이 뭐다? 조립이다. 조립하는 기업이다 라고 했는데, 조립이 사실 반도체 중에서 필수적으로 세 달 존엄하게 버티니까 잘 가네요. 네.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잘 참으셨어요. 3달 굉장히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페스는 패키징을 하고 있다. 앞에 것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페스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와, 네페스가 진짜 대단해요.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 WLP,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WLP라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WLP라는 기술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PLP라는 기술도 있어요. PLP.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이레벨, 고퀄리티의 패키징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래서 패키징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가 막히네요. 그래서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고객사가 되겠고, 또 이제 DB하이텍도 있어요. DB하이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항상 그렇듯이 최초라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최초라는 게 중요한데,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기술을 국내 최초에서 성공시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주목받을 패키지까지 양산을 최초로 해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지 분야를 이끌 만한 기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림판을 보시면 패키징이라는 조립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조립이 중요해요. 조립 중요. 반도체에서 조립이 중요한데, 이 조립 부분에서 이 패키징만큼에서는 네페스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지 분야를 이끌어가지 않을 기업인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페스라는 걸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네페스 영업이익률 보면 이거 한번 볼게요. 네페스. 네, 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은 이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재무가 괜찮은데 안 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흐름이 좋으니까 네페스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미 털 때 털렸어요. 아, 많이들 털렸다. 네. 아, 단기 순이익이요? 단기 순이익. 이거는 지금 현재 추정하는 건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네페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테스나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갔어요. 테스나에 비해서.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그 월봉으로 봤을 때도 많이 올랐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다행인 거는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까지 그만큼 못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언제 올라가냐 계속 질문을 했던 이 기업이에요. 네페스가. 지금 현재 주봉상 보면은 구름대를 다 뚫어준 모습이고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선 있죠.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세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추세가 계속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왔죠. 그래서 네페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스윙에서 좀 멀리 바라보고 가져올 잠금주가 바로 네페스예요. 네페스. 많은 분들이 친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네페스가 사실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아질 기업이라서 네페스가 잠금주로 추천주고 일단 추천주로 가져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 잡아드릴게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3,000원이죠. 33,000원이니까 정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네, 네페스 그래서 이게 일봉 주봉 봤을 때도 그렇고 정고점 구간이 38,000원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38,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0,000원 이렇게 제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나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섹터 계속 일단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고 이렇게 매매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나는 답답해 나는 빨리 가는 게 좋다 하시면은 날개주 지금 알려드릴게요. 날개주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네페스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 궁금해 하셔서 오늘 드디어 날개주 처음으로 가져왔어요. 날개주. 그 급등이 나올 급등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급등주. 빨리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날개주. 날개 훨훨 날아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날개주는 또 반도체 관련주. 이거는 겹테마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지금 오늘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거를 제가 어제부터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시세가 이미 나왔어요. 한 번 더 내일 또 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말하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자, 제가 가져 나온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겹테마예요. 이것도 테스트 장비 업체예요. 테스트. LB세미콘 가져왔어요. LB세미콘 방탄 올려주셨는데 네 맞아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묶여져 있죠. 근데 현재 방탄소년단 지분은 매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BTS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사실 매각한 지는 좀 됐거든요. 지분 매각을 이미 했어요. 근데 약간 주식시장은 그 기대감 이렇게 막 다 엮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BTS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LB세미콘 보면은 최근에 여기서 횡보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일 때 BTS 없는 LB 맞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테스트 장비 쪽으로 다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가 이때였는데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탄소년단 관련주기도 하고 최근에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방탄소년단 지금 빅히트 예비 상장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그 기대감과 함께 다른 종목들 움직일 때 플러스 알파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비 심사 같은 경우에는 45일 이내 상장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상장이 되냐 안 되냐 여부가 또 결정되면은 BTS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 전에 나거든요. 네, 싱글 앨범도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으로 완전 묶여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지금 확정 상장 여부가
7월 말, 7월 말이면은 30일 혹은 31일 혹은 8월 초거든요. 8월 초.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냥 수익 빠르게 내고 나오시는 종목으로 날개주로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8월 달에 또 컴백도 있거든요. 8월 컴백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모멘텀이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시세 흐름 또 좋다. 맞죠? 겹테마 둘 다 좋아요. 어떤 테마로 엮이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이 LB세미콘 오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먼저 볼게요. LB세미콘 이 라인 있죠? 여기를 뚫게 되면은 시세가 지금 급등 나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여기가 저항선 구간이 되면서 눌렸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세가 뚫으려고 하고 있어서 11,000원 월봉상 봤을 때 11,000원 구간이죠.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야. 11,500원 이쯤인데 시세가 계속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 구름대가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얇은 구름대를 지금 현재 뚫어주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흐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봉상 봤을 때도 지금 5일선이 맨 위에 있죠.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아까 11,000원이라고 했는데 11,000원 여기는 전고점 구간이 1,500원인데 저는 일봉상 말고 아까 주봉 월봉 기준으로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1,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12,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간단히 8,3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 텐데 넷패스는 38,000원, 손절가 30,000원이고요. 그리고 LB세미콘은 11,000원 돌파 시 12,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8,300원입니다. 네. 저번에 바이오 급등 나올 때 제가 반도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주니 좋네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광복절 방복절 네, 저기 개그 콤비니인 것 같은데 재밌네요. 네, 지송지송 날짜가 중요하다. 네,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컴백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단기적에서 스윙 관점으로 빠르게 스윙 내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날개주랑 잠금주 둘 다 가져나왔고 반도체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에스코넥이 어제도 시세가 나왔고 오늘도 시세가 나왔는데 에스코넥 맞아요. 에스코넥이 휴대폰 부품주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코넥이 휴대폰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그 힌지를 하반기에 만들겠다. 아직까지 힌지를 만든 건 아닌데 하반기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휴대폰 관련주로 묶여서 휴대폰 관련주들 오늘 시세 나오면서 같이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에스코넥도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MC넥스 오늘 또 흐름 좋았죠. MC넥스, 캠시스 오늘 흐름 좋았어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유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흐름 좋으니까 네. VR, AR로도 엮인 듯 맞아요. 이 관련 에스코넥이 그냥 겹테마의 대명사인데 흐름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많이 엮여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정리를 도와드리고 추천주를 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황 정리도 제가 오늘 해오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시황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크게 봤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시장의 특징 우선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보인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코스피가 0.27%, 코스닥이 0.09%, 오늘도 플러스의 흐름을 켜줬다. 제가 7월달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고 했죠. 네, 긍정적으로 바라고 했는데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형주라든지 코스닥 종목들 좀 소외받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은근히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소외받는 종목 있었다.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원래 보통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함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함께 움직임이 나왔다. 시세가 나왔다. 이게 조금 오늘 시장이 좀 이색적이고 특징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시젠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시젠, 바이오니아 뭐 마찬가지로 미코, 진단키트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젠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달에 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평소랑 좀 다른 시장이다.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동성이 진짜 너무 많아서 유동성 시장이죠. 그래서 전과 다르게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특징들을 알아두자면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랑 진단키트 관련주가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삼성전자가 6만원을 오랜만에 터치했다가 살짝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오늘은 바이오주가 바이오 고가,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상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관련주, 휴대폰 부품 관련주 언팩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 하니까 그때까지 휴대폰 관련주 보라고 했죠. 이렌텍이 상한가 같고 BH 그리고 RF텍 다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맞아요. DPC 가죠. DPC 오늘 많이 올랐어요. DPC 오늘 7%? 7% 맞나? 7% 맞네요. 7% 상승을 마감했거든요. DP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전을 준 기업이죠.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다가 막판 들어서 급등을 보이면서 맞췄어요. 바로 이 BTS 기대감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결과 나오려면.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또 오늘 상승불 켜졌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휴대폰 부품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바이오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ABL 바이오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또 샀다고 네 오늘 한 종목 정리해서 이제 49개 됐다 했는데 정리하신 건 잘했는데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49개는 너무 많아요. 49개 너무 많아. 49개 다 어떻게 보죠? 49개에서 이제 이번 주에 40개까지 좀 줄여주시면 네 좋아요. 열심히 노력 중 열심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주들 차익 매물 나왔으니까 이게 차익 매물 나온다고 제약주가 끝났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쯤에도 무난무난하게 시장 흘러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7월 달까지는 이제 비중 관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수익,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사고 싶은 거 관심이 참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49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이셔야 돼요. 더 가지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시초가 이하, 시초가 이하.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 종목을 오랜만에 가져 나온 만큼 내일 장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또 자료 준비 그리고 종목 검색 더 많이 해보시고 선택하에 매매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폭락에 대한 걱정 그만하세요. 폭락에 대한 걱정,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네,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비중 조절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달까지는 아시겠죠? 예쁘신 장금이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니까 오늘 목소리 힘들어 보여요. 고생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코가 자꾸 막히네요. 목은 괜찮은데 코가 자꾸 막혀.
SFA 반도체 16% 수익 중요 축하드려요. 오늘 15분까지인가요? 네, 지금 바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 내일 다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매일 4시 10분에 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새로운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 드시고 목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장금이님 목을 안 쉬고 풀로 달리셔. 네, 오늘 시험시험 피로회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굿바이 올려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우리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안녕!